진짜 봄비가 스물스물 또 내려주니까 그 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원장님. 꽃들도 많이 폈더라고요. 맞습니다. 봄 하면은 이제 진짜 눈이 참 즐거워지잖아요. 꽃들도 피고 날씨도 따뜻하고.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온 이곳은요 바로 도마동이잖아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실지 마음이 뭔가 무거워지면서 또 어떤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실지 저희 또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네, 가시죠 원장님. 매일 아침 주민센터를 더 찾는다는 이진기 씨. 내가 오늘도 몇 사람 만날 거니까 그 사람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또 틀리니까는. 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진기 씨가 주민센터를 자주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항상 이렇게 먼저 들려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하시는 게 있나 봐요? 네, 아침마다 매일 오셔가지고 저희가 못 가보는 어르신들 집이나 독거 어르신들 집 위주로 저희가 명단을 드리면 항상 가셔가지고 청소도 도와주시고 저희 후원 물품 있으면 대신 가져다 주시고 하셔서 항상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남자 혼자 사시는데 좀 깔끔한 편인데 그래도 여자 손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동네 구석구석 누구 하나 홀대받는 이웃이 없도록 직접 찾아가고 또 돕기까지 하는데요. 강직하시고 정직하시고 정확하신 것 같아요. 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이거 해갖고 지휘하시 해주시는 것 같고 많이 도움 주시려고 좀 많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발굴하러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계는 일단 저걸로 써요. 그리고 이불은 우리가 다 가로주려고 저 갖고 왔으니까는. 신발 벗어. 언제나 앞장서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 노력하지만 진기 씨는 아직도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완전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것 해주면 좋은데 항상 부족하고 또 그분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저한테 해드리지 못하는 거, 원하는 거 못 해드리는 거, 그게 항상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제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마저 봉사 생각뿐인데요. 어느 댁에 방문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느 가정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가정을 언제 뭘 해줄 것인가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베풀며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이진기 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그의 일상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 주인공 댁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아니 지금 외관상 지금 입구부터가 아이고 지금 이게 슬레이트판이라고 하나요? 그쵸. 지금 이걸로 지금 뭔가 불안하게 지금 뭔가 쌓여 있고 지금 겉에 보시면 여기 또 연탄을 떼고 계신가 봐요. 이 연탄 아이고 아직은 좀 추울 수 있죠. 봄이라 좀 추울 수 있어 갖고 또 연탄을 단열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네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여기 지금 문이 아이고야 이 비닐을 감싸줬어요. 이거 창호지문 같은데. 계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문이 이거 창호지예요, 아버님? 네, 아이고 너무 추우시겠다. 재작년에 네. 다시 하셨어요 창호지를? 아이고 좀 실례해도 될까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지금 집이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된 집 같아요. 네, 여기가 한 80년 됐어요. 80년 됐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는 이제 외부 벽부터 위에 천장부터 살살 이제 좀 무너지. 주저앉고 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저기가 주방인데 주방 이제 밑에가 완전히 더해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아니 근데 주방이 잠시만요 감독님 저 여기가 지금 주방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주방을 이렇게 숙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와 지금 보니까 이 구조가 진짜 80년도 더 된 집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와, 아버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댁에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혼자 관리해가면서 음. 이렇게 조금 집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는 관리가 좀 많이 힘들어요. 벽 같은 게 사가가지고 떨어지고. 워낙에 오래됐고 옛날 그 자재들도 옛날 자재. 예, 그래서 어쩔 땐 자다 깜짝 놀라면은 위에 지붕 천장이 내려. 밑으로 떨어지고, 그럼 흙 진흙 같은 것도 떨어지고. 아, 흙집이에요? 예, 진흙. 위에 천장이 지금 진흙이에요. 8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이렇다 할 수선을 거치지 않은 낡은 집.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옛날 80년 됐으니까 뭐 기둥 나무로 하시고 나머지는 얼기설기 맞아. 해놓으시고. 실례지만 혹시 아내분은 함께 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30 초반에 응. 좀 하던 일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도원을 갔거든요. 결혼할 시기를 기도원에서 보낸 거죠. 기도원에 네. 얼마나 계셨어요? 한 10년 있었어요.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나왔을 때가 이제 이미 뭐 몇 살이셨나요? 40대 중반이었으니까. 기도원이라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마음을 좀 비워낼 때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오는데 응.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제가 피난처가 좀 필요했던 거죠. 너무나 주위에서 좀 이게 억압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채무 관계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뭐 조심스럽지만 어떤 뭐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 유통업을 좀 했었는데 그게 좀 물건을 싸놨는데 거기가 이제 불이 나버리고. 그래서 거기다 다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벌어서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불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젊은 시절 큰 꿈을 가지고 처음으로 도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돈으로 얽힌 사람들도 많았지만 화재 사고로 모든 게 물거품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이 7명이 있는데 이렇게 저 큰형한테는 제가 작은 아버지고 동생 둘한테는 저 큰아빠 큰아버지, 외삼촌 여동생한테는 외삼촌인데 제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으니까 어머니를 18년 만에 만났으니까 이렇게 애들이 다 컸을 때. 아니 그러면은 그때 일로 가족도 등을 저버린 완전히, 거예요? 완전히 등졌죠. 완전히 등지고 가족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눈앞에 닥친 실패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젊은 날, 진기 씨는 가족들마저 찾아낼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양념게장, 간장게장하고 젓갈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회사하고 연결해서 장날 다니면서 팔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한두 명이 만나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 사람은 저를 알아보고 제 막내 동생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막내 동생은 또 그쪽으로 가보고 그럼 제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언제 만나신 거예요, 어머님? 13년도에 엄마를 처음 만났나? 2013년도요? 네, 13년도인가 14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저도 어머니를 몰라볼 정도로 어머니가 많이 연세가 드셨더라고요.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떠났지만 내내 그리웠던 가족. 18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몇십 년 만에 본 아들인데 너무 어머니 펑펑 우셨겠어요, 어머님. 그러면요. 좀 많이 좀 힘들어하셨죠, 어머니가. 예. 그럴 때마다 주위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더 힘들어하셨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 저도 60 중반인데 이렇게 생활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저한테 없었다면은 지금의 제 인격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그런 일이 겪고 더 다듬어지고 하다 보니까 더 겸손해지고 또 양보할 줄도 알고 나는 못 먹더라도 그냥 더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 줄 알고 이제 이렇게 변한 거죠, 저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욕심도 없어지고. 가족을 등지고 떠날 만큼 큰 시련이었지만 그 덕에 비우는 마음과 낮아지는 삶을 알게 됐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좀 어쨌든 좀 힘든 일도 많고 하셨는데 언제가 혹시 제일 힘드셨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기도원 바로 가기 전에요. 그때는 뭐 자살도 생각해봤고 아이고. 나를 고통을 줄 사람들, 근데 자살이라는 게 저는 고통의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통의 끝이 아니고 고통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데인가 어딘가 해서 제가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는 좀 힘들 적이 이제 그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일이 끊기고 직원들하고 저하고 일이 없을 때 그 사람들도 챙겨줘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어렵고 이렇게 마음적으로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갈 길로 가라고 하는 그 말 할 때가 그 사람들도 여태까지 저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좋으시네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원치 않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될 때 나의 힘듦보다 타인의 힘듦이 더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생계를 꾸려 나오시려면 돈을 벌으셔야 되잖아요. 이제 일하는 거는 옛날 코로나 전같이 그렇게 뭐 좀 많이 이제 좀 여유 있는 건 못 되고 지금 유등노인복지관이라고 있어요, 서구에. 거기서 공공근로 신청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등록을 해가지고 네. 하루 3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와서 이제 사례가정, 어려운 가정, 뭐 혼자 사시는 뭐 장애인 가정 그런 데만 찾아다녀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들로 마음만큼은 꽉 채워 봉사하고 있는데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몸 아프신 데는? 글쎄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또 통장이다 보니까 주위에 어르신들이 많이 무슨 좀 도와달라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주일날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여기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담을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담이 한 1m 6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올라갔죠. 이렇게 보니까 밑이 캄캄해요. 아,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높이겠지 하고 탁 뛰었는데 어느 정도 그게 뛰어서 떨어지는 순간이 짧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 가니까 더 깊다. 아이고. 한 20cm가 더 낮더라고요. 그 뒤로 여기라든지 여기가 그렇고 여쪽이 좀 엘보라 그러나요? 엘보 쪽하고 허리하고 왼쪽 무릎이 좀 그 뒤로 좀 그렇더라고요. 다치시고 나서. 네. 제가 또 이게 발을 자주 접질렀거든요. 일하다가 막 급히 다니면 발 접질려가지고 앉아가 좀 쉬었다가 붕대로 감고 또 일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문제를 다치셨었나 보요. 뭐 하나라도 더 돕고 싶은 분주한 마음에 발을 다치는 일이 많았지만 딱히 치료는 받지 않았는데요. 아버님은 그러면 유통업 하시기 전에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젊은 청년 때는 뭐 하셨어요? 왜 소년원이라 그랬잖아요. 소년원 애들을 좀 가르쳤어요. 여기 좀 거기 애들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걔들을 좀 가르치면서 거기서 청년 때? 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가르치다가 졸업하고 그때는 학교 선생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맹아학교, 눈 안 보이는 학교에 나가서 또 봉사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교생 실습도 그 맹학교로 나갔어요. 일반 학교인데도 맹학교로 나가서 그런데 선생님들이 좀만 기다리라고 여기 자리 나니까 이쪽으로 올 수 있다고 자꾸 그랬는데 제가 그냥 그거하고 저기를 시작을 한 거죠. 사업을. 장사를 시작해서 그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청년 때도 남달랐던 봉사정신. 대학생 땐 재능 기부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사실 그의 봉사 인생은 더 어렸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좋은 일도 많이 봉사도 많이 하신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그럼 대학생 때부터 계속 그러면 그 하셨던 어렸을 거예요? 때부터 그게 아마 몸에 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들이 한 4,000명 애들이 4,000명이었거든요. 거기 하여튼 최고 컸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아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렇게 고아 애들을 4학년 때도 그런데 5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고아 애들을 좀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김밥도 싸주면 걔들 갖다 주고 그런 애들하고 많이 어울렸어요. 그리고 그 또 용돈 있으면 뭐 먹을 거 사면 걔들하고 같이 나눠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는 거기 때부터 걔들하고 같이 생활을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도 이게 보이스카웃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어린 시절 형편이나 상황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어머니가 베풀던 넉넉한 인심을 보고 자란 탓에 누군가를 돕는 일이 익숙했고 또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통장도 하시면서 또 이제 동네 한 바퀴 또 도시고 하니까 아버님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 바라는 소망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니까는 놈들한테 폐 안 끼치고 그냥 제가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좀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놈들한테 아유 왜 이렇게 저렇게 사냐 뭐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 그런 거 없이 좀 놈들한테 좀 베풀 수 있을 정도만 많이도 근데 아니고 지금 벌써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좋은 일도 많이 맞아요. 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많이 보살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 떠올라요. 항상 인생은 손해보면서 살고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실천하는 분이 바로 아버님 같아서 저는 너무나도 말씀을 들으면서 대단하시다,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이 소망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님의 또 앞날에 또 화려한 꽃길만 펼쳐지게 저희 행복 비나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저희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우리 아버님 올해도 화이팅! 나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땅히 자신을 내려놓는 진기 씨. 낡고 작은 집이 전부일 만큼 가진 것은 적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분주하게 시작하는 진기 씨. 지금 또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나오신 거예요? 아, 오늘은 저기 사례 과정입니다. 독거노인들, 네. 이렇게 수급자들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네. 이렇게 정부에서 10kg 쌀이 나오는데 신청해서 그걸 사서 먹는데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 쌀 좀 나눠 드리고 또 혼자 사셔서 몸이 불편해서 방 청소를 못 하시는 분들 방 청소를 좀 해드리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두 집인데 쌀을 나눠주고, 근데 이 두 집이 한 집은 다문화 가정 가보셨잖아요. 거기가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그냥 몸이 아프다 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청소 도구로 갖고 왔거든요. 오늘 들어오면 해주고 거기 깨끗하면 안 할 거고. 동네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통의 메신저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례가정, 독거노인들 사례가정 위주로 이렇게 다니면서 줄 거니까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진취적인 것 같고 열성을 다해서 저희들 잘 보필해 주시는 것 같고 항상 보면 이렇게 뭐랄까 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해서 지휘해주시는 것 같고 많이 도움 주시려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하러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가 외국 여자다 보니까 한글을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주위에서 언층이라고 알잖아. 여자는 가서 일 나가다 보면은 어디 가서 배우긴 배워요. 근데 애들은 엄마하고 자꾸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한국말을 못하니까 대화를 못 나누니까 애가 말을 못해요. 나이도 연령도 형편도 다 다르지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오늘은 화장지가 없네.
오늘은 화장지는 없이. 네, 화장실 다 나갔어요. 가봅시다. 내 이웃을 돕겠다는 똑같은 마음 하나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음을 맞춰봅니다. 이거 지키고 있을게요. 아까 전화 해보셨어요? 계셔요, 이거는. 많이 전화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야, 무거워, 내가. 안녕하세요. 어디다 놔드릴까? 침대 위에 올라가 계세요. 내가 놓고 그냥 있는 거지? 지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거 일단 이렇게 접어놨다가 다시 놔드릴게요.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뭐 쌀뿐만 아니라 필요한 생활용품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채워드리지 못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더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에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뭐 정리해. 그 위에 앉으셔요. 앉으셔요. 침대에 앉으셔. 편에 앉으셔요. 눈에 보이는 일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돕는데요. 하여튼 조금씩 움직이셔요. 텔레비만 보시고 누워만 계시면은 안 좋아요. 조금씩 움직이시고 쌀 이제 갖다 드렸으니까는 식사 마음껏 하세요. 쌀 부족하다고 좀 조금씩 드시지 마시고요. 생필품과 방 청소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관심과 사랑 아닐까요? 자주자주 들릴게요,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세요. 그리고 병원은 꼭 빼먹지 말고 가세요. 네. 자, 선생님, 그 구청에서 건강검진 해주는 거 그거 한번 받으셔요. 이거. 또 그게 또 필요하다고 담당자하고 얘기해가지고 또 필요하면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들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중으로 연락 주셔요. 그럼 예. 제가 오니까는. 예. 근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사람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청소해주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이 흘리는 눈물이 기쁨의 눈물입니다. 아쉬움의 눈물도 물론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가서 자신하고 이제 말 상대해주는 거, 그 기쁨의 눈물, 그걸 볼 때 저희들 마음이 좀 짠도 하지만은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선생님,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은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진기 씨의 봉사 열정은 밤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 도마일동에 취약주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어린애 중학교 옆으로 해서 도마실 체육공원 있잖아요. 체육공원 수영장 쪽으로 해가지고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닌 봉사대원들, 손발도 척척입니다. 오늘도 다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야간 순찰을 하며 동네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요. 사고의 예방은 물론 이웃들의 안부까지 두루두루 살필 수 있습니다. 물론 야간 순찰하면서 취약 지역 다니면서 방범 활동도 하지만은 그쪽 지역으로 다닐 때 거기 좀 살해 가정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그분들 집도 방문해가면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계신지 이제 확인하는 마음이죠. 안전한 동네를 만들고 낮에 살피지 못한 취약 가정까지 챙길 수 있어 더 좋은데요. 참 동네에서 참 부지런하게 소문난 분입니다. 어려우신 어린들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돌봐드리고 틈나는 대로 이렇게 순찰 도시고 여러 이웃들 이렇게 동네 조금 안 좋은가 싶고 걱정되시면 좀 나와가지고 순찰도 많이 도신다고 참 본받을 점이 많아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에 더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시장에서 파지를 주워가지고 힘들게 가시다가 중간에 파지가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분들 안전 기과 목적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게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을 집에다 모시다 드리고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시작하다 보니까는 이제 동네 순찰 안전지킴이까지 하게 된 거죠. 밤낮으로 시간과 상관없이 뜨거운 봉사열정. 안전하고 보다 행복한 밤을 위해 오늘도 불을 반짝입니다. 며칠 후 제작진의 도움으로 병원을 찾은 이진기 씨. 허리하고 손목이 좀 불편해서 왔습니다. 좀 오래 되셨어요? 손목은 좀 오래됐고요. 허리는 얼마 안 됐어요. 좀 다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의 몸 상태와 그에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해 정밀 검사가 이루어지고 한 달 전에 높은 데서 떨어지신 적 제가 있으신가요? 뛰어내렸어요. 이 위에 뼈는 조금 불안해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게 엑스레이상에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골절이 됐을 때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이제 어떤 통증은 허리는 또 다른 데랑 다르게 허리가 이런 데가 이제 부러지게 되면요 누웠다가 일어날 때 체중을 받으면서 여기가 쩍쩍 벌어져요. 또는 이제 누워 있을 때 허리를 비틀면은 부러진 부분이 이제 어긋나면서 통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휴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골절이 있으면은 그 당시에도 아플 수가 있지만은 미세 골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이런 곳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은 허리를 뒤틀거나 또는 누웠다 일어날 때 또는 서 있다가 이제 누울 때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상에서는 저명한 골절 소견은 보이진 않지만은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통증에 대해서는 디스크 파열이나 아니면은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전에 그러신 것 같지는 않고 모양으로 봐서는 이번에 다치신 거예요. 아마 짚으시면서 거의 골절되셨어요. 뒤로 딱 떨어지면서 네. 제가 뒤로 확 넘어졌대요. 네. 그러면서 짚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게 계속 아마 움직이시면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된 거라서 좀 불편하셔도 깁스 좀 해놔야 되는데. 그래요? 네. 하죠. 그리고 요거는 우연히 발견된 거긴 한데 뼈에 이렇게 조그마한 혹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고, 지금 아프신 건 아까 저희가 여기 이렇게 눌러봤는데 여기가 더 많이 아프셨다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주셨으면 이게 왜냐면 이게 잘 안 붙으면 다음에 고생하세요. 담에서 떨어지시면 손을 짚으시면서 발생한 손목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아마 다치실 때 이제 말씀처럼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손목을 신경 못 쓰신 것 같은데, 저희가 검사상에서 보면 특정 부위 압통이 심하시고 엑스레이상 이제 약간 금이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CT까지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 부위에 이제 미세골절 소견이 보이고, 이런 경우는 인대가 같이 다치신 거라서 깁스를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손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서 조금 이제 당분간 좀 고생하실 게 걱정되긴 하는데, 뼈는 잘 붙으면 후유증 없이 잘 나으실 수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봉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진기 씨. 오늘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기 쓰레기가 엄청나요. 그러니까는 봉순 씨하고 예정 씨는 밖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내주면은 여기하고 재활용 봉투에다가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벌레가 큰 벌레가 아니다면 그냥 들어가서 신발 신고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다 낸 다음에 함께하는 만큼 먼저 역할 분담을 합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아이고, 이거 안 가져갔네, 아직. 이거 안 가져갔네. 그 중요한 거 다 치웠지? 예. 예. 그러면은 그 옆에 가 있어요. 스스로 집을 청소하기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대신 집을 청소해 주려고 하는데요. 신발 벗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집은 쓰레기는 물론 알 수 없는 흔적까지 남아 구석구석 여러 손길이 필요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맡은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봉사자들. 거동을 잘 못해요. 생활 자고 일어나고 먹고 그냥 치우지를 못하고 그대로 놔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저분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저분이 몸이 아파서 그런 거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죠. 진기 씨의 봉사 인생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이분들. 함께하는 봉사자들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또 회비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힘든 걸 알면서도 이렇게 그분들한테 좀 해드리지 못하는데, 그분들은 그걸 생각지 않으시고 그냥 어디 봉사에 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할 일도 좀 일단 밀어놓고 나와서 해주시니까 진짜 고마운 마음을 느낄 길이 없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봉사할 때보다도 더 조용하고 외로운 혼자 먹는 밥은 늘 똑같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90년도 전이니까는요. 학생 때도 거의 혼자 먹을 때가 많았고요. 계속 혼자 생활하면서 혼자 먹다가 기도원 가 있을 때 이제 기도원 식구들하고 같이 먹다가 나와서는 이제 계속 이렇게 혼자 생활을 한 거죠. 때로는 가족 생각 좀 나시잖아요. 많이 났는데요. 이제는 그게 어떻게 혼자 계속 먹는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아무 감정이 없네요. 부럽긴, 놈들 그렇게 먹는 거 보면 부럽긴 하죠.
식사 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약도 있습니다. 지금 약들이 제법 많네요. 무슨 약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하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약이고요. 네. 하나는 작년 10월 달에 제가 몸이 굉장히 열이 많이 나가지고 염증으로 인해서 열이 굉장히 한 40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었는데 그 염증 가라앉히려면은 한 1년 정도는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남을 챙기는 만큼 나도 챙기면 좋겠지만 약을 복용 후 챙겨든 것은 또 다른 봉사일. 사례가정, 독거노인들 장애인 가정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 이불 세탁을 해줬다든지 아니면 야간 순찰을 돌았다든지 아니면 동네 쓰레기를 치웠다든지 이런 봉사 활동을 한 거 있는데 이걸 1365 봉사 단체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날 해가지고 올리기 힘들으니까는 적어놨다가 이제 한 달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이걸 제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를 하다 보니 이처럼 일정을 정리하는 것도 있지 않는데요. 어떤 내용을 쭉 이렇게 또 정리하신 거예요? 그날 저희들이 어느 댁에 방문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느 가정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가정을 언제 뭘 해줄 것인가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방 치우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필요한 것도 도움의 방법도 각자에게 맞추기 위해 계획도 꼼꼼히 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봉사가 일상이 되어버린 진기 씨도 자신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 마음에 살아 있어야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는요. 나만 잘났다고 이렇게 살 수도 없는 거고 항상 성경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며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사랑을 베풀려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하는 시간. 진기 씨는 더 단단해지기 위해 오늘도 노력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은 힘이 생깁니다. 항상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제가 이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사랑의 마음이 먼저 싹 들쓰고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이게 사랑으로 베풀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봉사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있다는 그의 이웃사랑이 누군가에게 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제작진의 도움으로 특별한 외출에 나선 진기 씨. 평소와 달리 많이 긴장한 모습인데요. 지금 아버님 뵈러 가는 게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30년 만에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참 길도 많이 변했고 그것도 많이 변했을 텐데 제가 제대로 찾아나 갈 수 있을지. 그럼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면 저 상당히 높네. 거기 벽처럼 생긴데 그 위에 있다고? 그래, 알았어.
너무 많이 변했네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3번이나 지나고서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아유, 이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안 와가지고. 예, 너무 헷갈리네요. 근데 이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지금 분묘도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었는데 너무나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 어둡게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변해버린 모습에 당황도 미안함도 커져만 가는데요. 찾았네요. 아휴.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저도 아버지도 하나님을 영접하셨으니까 아버지하고 낙원에서 만날 겁니다. 누군가에겐 가족보다 고마운 봉사왕이지만 아버지에겐 30년 만에 찾아온 무심한 아들인데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버지 얼굴 한번 뵙고 그리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끝까지 옆에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좀 저희들을 좀 엄하게 관리하셨고 아버지는 엄하면서도 저희들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계속 왔어야 됐는데 이제서야 왔네요. 30년 만에. 죄송해요. 이제는 아버지 가까이서 모실게요. 화장해서 곁에 두고 평생 모실게요. 아버지 죄송해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봉사한다면서도 정작 아버지는 찾아오지 못했던 진기 씨. 저만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기 사주셨던 그 생각이 아직 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못다한 사랑을 이렇게 베풀다가 가겠습니다.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기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아버지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운탕 이런 종류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제 손으로 그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걸 못해드린 게 진짜 한이 됩니다. 그때는 저도 젊어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많이 헤아리지 못했죠. 정작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저 미안한 마음뿐인 아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좋아하는 꽃입니다. 아버지 꽃 놓고 갈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자주자주 들리고 항상 아버지께 인사드릴게요. 이제 저 가볼게요. 아버지. 낙원에서 저 한번 지켜보고 계세요.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아버지가 주신 큰 사랑을 이제는 나눌 줄 아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꼭 기뻐해 주시길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집도 봉사 현장도 아니지만 진기 씨가 가끔 찾는 곳이 있습니다.
거창한 소원은 없지만 작은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데요. 제가 하는 일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 행동할 때도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생활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교님. 사관님. 네, 오셨네요. 네. 어떠세요, 몸은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항상 교회하고 모든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관님은 좀 어떠셔요? 저야 못 좋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먹기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셔서 또 교인들이 부교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 힘써서 기도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기도할 때 새벽마다 날마다 더 마음이 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 일하는 만큼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역의 많은 어려운 분들과 또 도움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셔서 돕고 또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역들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할 일이 있을 때 우리 이진기 부교님을 통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고 직접 기도도 하고 또 어려운 일에 돕는 일만 있으면 그 돕는 것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진기 부교님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직분과 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봉사하며 받은 게 더 많다는 진기 씨.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는 저 높은 곳은 안 바라지고 꼭 눈에 띄는 게 그런 것만 띄더라고요. 내가 저거 봉사할 수 있는 것, 또 봉사할 수 있는 곳,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이기심, 질투, 미워하고 시기 질투 같은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베풀며 살고 싶다는 진기 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을 진하게 실천하며 살고 있는데요. 봉사를 위해 건강하고 싶다는 그의 작은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봉사를 통해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그의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행복 비나리도 함께 빌어봅니다. 네, 안 됐어요. 저한테 연락 왔는데 이 인원 때문에 한 집은 다문화 가정 가보셨잖아요. 네. 거기가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그냥 몸이 아프다 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어머 아프 못 살겠어. 좀 더 부었는데 그때보다 많이 부었는데 일단 보면은 어떻게 바로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자기 앉아 있는 곳만 이렇게 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간에 일하시고 오후에 바쁜데 와서 일해 같이 우리 청해주셔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가 씨를 맺으며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내 거는 많이 고집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며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자제할 수가 있죠.